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파일은요, 머신러닝 17번 파일이고요.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패션 앰니스트라고 하는 그 이미지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것까지를 했습니다. 저희 인풋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끝에다가, 그럼, 사이킷 런에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 있죠.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훈련색, 검증색 나누는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 임포트는 다시 한 번만 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 텐서플로우 구글 컬앱 가상 머신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텐서플로우의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버전 번호를 확인을 해봤고요. 2.19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케라스는 3.10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테라스가 2점대 버전 하고요. 그다음에 3점대 버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3점대 버전에서 다시 그 멀티 백엔드 정책으로 다시 바뀌었고 그리고 바뀐 코드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온 데이터셋은 패션 앰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케라스의 데이터셋 모듈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설명드렸지만 그 이미지들이에요. 28 곱하기 28 크기의 흑백 이미지이고요. 흑백 이미지인데 10개의 레이블이 있어요. 0부터 9까지 10개의 레이블이 있고 각각이 의미하는 거는 티셔츠, 바지, 그다음에 풀오버 등등 그런 옷과 의류와 신발에 관련된 그런 뭐 가방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패션 아이템들이 훈련셋과 테스트셋은 이미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 그래서 6만 개의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1만 개의 테스트셋과 테스트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게 되면 훈련셋, 훈련 레이블, 그 다음에 테스트셋, 테스트 레이블을 넘파이 배열의 튜플 형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을 확인해 봤죠. X트레이는 6만 개의 샘플과 이미지의 크기가 28 곱하기 28 크기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은 0부터 9까지 10개, 10가지의 패션 아이템이 있고, 전부 6,000개씩 들어있어요. 동일한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셋 1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역시 이미지 크기는 28 곱하기 28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 테스트 레이블도 0부터 9까지 10개의 아이템들이 1,000개씩 전부 다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개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시간 잠깐 드릴게요. 여기 있는 그 훈련셋에 있는 이미지들을 그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시각화해 보세요. 어, 가능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뭐 10개를 주면 10개를 출력하고 20개를 주면 20개의 이미지를 출력하고 100개를 주면 100개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일 이미지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그 코드랑 거의 동일하게 만드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그 ARR은 3차원 배열이라고 생각,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아니, 3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는 그 샘플의 개수, 그 다음에 위드스, 하이트를 갖는 이런 쉐입의 3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N 컬럼스는 그 한 줄에 그려야 될 이미지 개수. 그러니까 서브 플롯, 서브 플롯 엑지스의 개수, 컬럼 개수. 그래서 여기에 샘플이 10개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20개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30개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100개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 한 줄에 10개씩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행의 개수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행의 개수를 계산해서 어, 몇 개가 들어오든 그 서브 플롯 만들어서 그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코드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저는 뭘 계산을 먼저 할 거냐면 배열의 길이를 먼저 계산을 할 겁니다. 이 배열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은요,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야 될 이미지 개수, 얘가 출력할 이미지 개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3차원 배열에서 랭스는 이 샘플의 개수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랭스를 계산하고, 랭스를 계산한 거는 무엇을 계산하기 위한 거냐면, 행의 개수를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행의 개수는 인트로 변환하시면 되는데, numpy.sil 함수를 이용을 해서, n 나누기 컬럼 개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얘가 그 엑시스, 서브 플롯 엑시스의 로우 개수, 행 개수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 이미지 개수가 있고, 이미지 개수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미지가 13개가 있고, 컬럼이 10개다. 그러면은 이 컬럼 쪽으로 이미지를 몇 개를 그려야 되냐면 10개를 그려야 되고, 그럼 두 번째 행에 이미지를 3개를 더 그려야 되겠죠? 나머지는 빈칸으로 남겨두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행의 개수가 2개, 컬럼의 개수는 10개. 이렇게 되겠죠? 네. 그걸 하기 위한 코드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행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가 전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서브 플러스 엑시스를 생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plt.서브 플러스 함수를 호출해서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피그 사이즈는 가로 길이가 컬럼의 개수고요. 세로 길이가 로우의 개수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들은 반복해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for, in, range, row의 개수.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컬럼의 개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index라고 하는 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하면 i 곱하기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 더하기 j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이 인덱스는 그 AR에서 AR 그렇죠. AR에서 그 이미지 AR에서 선택할 이미지 인덱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 근데 그 로우의 개수나 컬럼의 개수가 1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컬럼 개수가 기본값이 10개라고 되어져 있지만 로우의 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여기 엑시스가 1차원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어, 반대로 로우가 여러 개 있더라도요. 아규먼트로 컬럼을 1개만 쓰겠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엑시스가 1차원 배열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if문을 하나 쓸 건데 로우의 개수가 1이거나 또는 컬럼의 개수가 1이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엑시스가 1차원 배열인 경우를 의미를 해요. 이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일단 구조를 잡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란 얘기는 여기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ax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이 ax가 2차원 배열인 경우예요. 1차원 배열인 경우와 2차원 배열인 경우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비슷한 로직, if문이나 else문이나 if 블록이나 else 블록이나 비슷한 로직이 사용이 되는데, 이 인덱스가 작을 때, 이미지의 개수보다 작을 때에는 그려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경우에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인덱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IM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ARR 여기서도 인덱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회색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컬러 맵 줄게요. 컬러 맵은 plt.colormap.binary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배열에서 인덱스 위치에 있는 이미지, 2차원 이미지를 꺼내서 바이너리 스케일, 컬러 맵으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엑시스의 축들은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x, 인덱스 I 번째, 점, 엑시스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해서 오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 여기 if문 바깥쪽이에요. 예. 이 안쪽에 있는 if문 바깥쪽에서 엑시스를 오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안쪽도 구조는 똑같은데 그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만 달라요. 여기서는 인덱스가 n보다 작을 때, 이 AX라고 하는 변수가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형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IM show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야 될 이미지는 IDX, IDX.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컬러 맵 주시면 됩니다. plt.cm.i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if문 끝낸 다음에 엑시스 인덱스 i 번째, 인덱스 j 번째에 화면에 표시되는 축을 끄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들여쓰기 잘 보시고요. plt.show는 어디에서 호출하시는 거냐면 네, 요 라인 여기 라인 이렇게 보이죠? 요 라인에서 쇼를 호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원하는 개수를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그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실행할까요? 실행하시고요. 자, 한번 10개만 그려볼까요? 10개만. 플롯, 패션, 엠니스트, 그 다음에 훈련셋은 X 트레인이 가지고 있죠. X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10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요. 네, 이렇게 10개를 그려주시면 첫 번째 10개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목이 높은 부츠 같아 보이고요. 티셔츠, 치마도 있고, 얘는 티셔츠 같아 보이고, 운동화도 있고요. 굽이 높은 구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이 있고요. 만약에 50개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은요. 플롯, 패션 엠리스트, 이미지를 X 트레인에서 45개만 선택해 볼까요? 45개만 선택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컬럼은 10개니까 이쪽이 컬럼이 10개. 행은 5개가 있어야 돼요. 5개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 비어 있도록 이렇게 나눠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네, 첫 번째 줄은 똑같을 거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아이템들의 이미지들이 작은 28 곱하기 28 모양의 그런 작은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코드 다시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잘 되시죠? 음. 자,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시각화해 보면서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어떤 레이블로 그 제대로 분류를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경망 하기 전에, 이번 시간에 SGD를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확률적 경사하관법을 사용한 분류기, 클래시파이. 요거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SGD를 만들어 볼게요. SGD,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임포트가 안 돼 있군요. 그러고 보니까 다시 임포트 쪽으로 올라갈게요. 임포트 쪽으로 올라가셔서 from scikit-learn SGD 클래시파이어는 리니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리니어 모델 임포트 SGD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시고요. SGD 클래시파이어 다시 네 임포트 되셨으면 실행하신 다음에 다시 목차 여기로 되돌아올게요. 아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중간에 코드를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면 네, 훈련 훈련 데이터와 훈련셋과 레이블을 훈련셋과 검증 셋으로 분리를 먼저 할게요. 분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은 트레인 데이터라고 할게요. 트레인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 검증셋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은 트레인 타겟이라고 할까요? 트레인 타겟이라고 하고 검증은 밸리데이션 타겟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름들이 좀 길어가지고 한 줄에 쓰기가 좀 힘들죠. 음. 자, 이런 경우에 백슬래시 써주세요. 아마 폰트에 따라서는요, 이 백슬래시가 원화 표시로 보이기도 할 겁니다. 이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폰트가 어떤 폰트냐에 따라서 백슬래시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화 표시로 보이기도 할 거예요. 백슬래시를 쓰는 거는요, 아직 파이썬 문장이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 줄에도 같은 라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때 백슬래시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함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하실 거고요. 어, 어떻게 나눌 거냐면 우리 세트가 x 트레인이 있죠. x 트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y 트레인이 있죠. 그래서 트레인셋에 있는 것을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누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에 있는 거를 트레인 타겟과 밸리데이션 타겟으로 나누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랜덤하게 섞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주고요. 랜덤 스테이트 주고 어, 그 다음에 훈련 테스트 사이즈. 테스트 사이즈는 20%로 할게요. 6만 개 중에서 20%는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고요. 80%는 훈련 셋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랜덤하게 섞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뭘 주면 되냐면 스트래티파이를 더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스트래티파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냐면 Y 트레인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보시면요. 모양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 하시고요. 트레인 데이터의 쉐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트레인 타겟.
타겟의 쉐입을 확인해 볼게요. 6 곱하기 8이 6, 8, 4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8,000개의 샘플,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는 28 곱하기 28. 그 다음에 당연히 트레인 타겟은 48,00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12,000개일 거예요. 밸리데이션 타겟, 밸리데이션 타겟, 타겟의 쉐입은,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부터 쓸까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타겟의 쉐입을 출력을 해보시면요. 검증셋은 12,000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28 곱하기 28, 그리고 검증셋은 그 12,000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파이를 했기 때문에 이 레이블들이 똑같은 개수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것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린트, 넘파이, 유니크, 그 다음에 트레인, 타겟, 리턴, 카운트, 수로 이렇게 해보시면 0부터 9까지 4,800개씩 들어가 있다. 딱 정확한 똑같은 비율로 나눠져 있죠. 똑같은 비율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밸리데이션 타겟, 밸 타겟 이렇게 해보시면 0부터 9까지 10개의 아이템이 1200개씩 동일한 비율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랜덤하게 섞어주고 스트래티파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 비율은 0.2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테스트 셋은 안 쓸게요. 테스트 셋은 쓰지 않고 요 48,000개만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12,000개에서 다시 예측해서 검증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세요? 자, 그러면 SGD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뭘 할 거냐면요, 우리 훈련 셋 하나만 이렇게 보면 어, 트레인 데이터라고 해야 되겠죠. 트레인 데이터의 0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이미지다. 넘파이의 ND 어레이고 28 곱하기 28. 행이 28개, 그리고 컬럼이 28개고, 이건 이미지여서 이런 이미지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옆에 쇼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클릭해 보시면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이게 28개, 요것도 28개, 요것도 28개 숫자들이에요. 자, 숫자들의 스케일을 보시면 0에서부터 255까지의 스케일이에요. 네, 이거를 출력해 본 이유는, 그, 픽셀, 각 픽셀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각 픽셀의 값들이 0에서 255 사이의 범위에 있어요. 0이면은 흰색이에요. 0이 투명한, 여기가 흰색, 화이트라고 할게요. 화이트고요. 255는 완전히 검은색이에요. 완전히 검은색.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더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근데 그러니까 이 픽셀의 값들이 0에서 255까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하지 말고요. 얘를 약간 스케일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스케일링을 할 거냐면, 훈련 셋의 그 픽셀 값을 0에서 1 사이에
값으로 스케일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255하고 0이 있는 것보다는 0하고 1이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변수를 새로 만들지는 않을게요. 그냥, 새로 만들까요? 스케일드, 트레인 스케일드라고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요, 트레인 데이터를 나눠주기만 하시면 돼요. 255.0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최대값이 255잖아요. 최소값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0에서 1 사이로 스케일링을 하더라도요, 이미지는 그대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그 소수점으로 나와 있어도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IM 쇼를 써서 이미지를 그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는 목적은 그 확률적 경사 화강법의 네, 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이 비슷한 그 스케일 안에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더 잘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한번 여기서도 똑같이 훈련 데이터 스케일드 첫 번째 것만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네, 값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2차원 배열인데 0에서 1 사이의 값들로 바뀌어 있어요. 0에서 255까지의 값들이 0에서 그 1 사이의 값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굳이 출력 안 해봐도 되겠죠? 이거 출력문만 너무 많아서 아니면 그대로 남겨둘까요? 네, 자 이제 그럼 훈련할 준비가 됐어요. 이제 훈련할 준비가 됐으니까 SGD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GD 클래시파이어. 자, 여기서 로스를 뭘로 바꿀 거냐면, 여기서도 로그 로스로 바꿀 거예요. 로그 로스. 그 다음에 저기 맥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맥스 이터레이션이 1000번까지로 돼 있어요. 1000번까지로 돼 있는데 일단 요거 숫자를 좀 줄여볼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서 좀 횟수를 좀 줄여보고 정확도가 좋은 아니면 일단 그대로 놔둬볼까요? 1000번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거 그대로 놔둬볼게요. 그대로 놔둬보고 랜덤 스테이트만 바꿔볼까요? 랜덤 스테이트 42. 대신에 n 잡스를 주세요. 어, 여기에 n 잡스. n 잡스가 어떤 파라미터였는지 기억나세요? 만약에 CPU가 듀얼 코어면 듀얼 코어를 다 사용하겠다. 쿼드 코어면 쿼드 코어 다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n 잡스.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SGD 객체를 만드시고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피팅 시켜주시면 돼요. X에는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 트레인 데이터 스케일드. 우리 스케일 바꾼 거 있잖아요. 트레인 데이터 스케일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Y는 트레인 타겟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 훈련. 잠시만. 아하, 여기 뭔가 문제가 있네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 에러 메시지가 무슨 에러 메시지인지 아시는 분? 네. 얘가 몇 차원인데요? 3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망은 3차원 배열을 그대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이클런의 모든 클래스들은 훈련 세트를 네, 몇 차원 배열로 생각한다? 2차원 배열로 생각하죠.
네, 그럼 얘를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쉐입을 하셔야 돼요. 리쉐입을 하실 때, 그, 48,000개였었죠, 훈련셋이. 48,000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돼요. 28 곱하기 28은 알아서 알아서 계산해 줄 수 있도록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훈련시키시면 돼요. 맥스 이터레이션이 1000번까지기 때문에 에포크가 1000번이란 뜻이고 1000번을 다 돌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전에 만약에 어떤 값이 수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네, 이제 끝났네요. 어, 꽤나 큰 데이터 셋이었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48,000개의 이미지였고 그 다음에 28 곱하기 28 픽셀의 데이터였었고요. SGD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시키는데 대략 32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훈련이 끝나면 뭘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SGD 클래시파이어에서 인터셉트. 인터셉트 몇 개 나올까요? 10개가 나와야 됩니다. 왜 10개가 나와야 될까요? 이런 모양이에요. 숫자 10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숫자 10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자, 우리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확률을 몇 개를 계산해야 예측할 수 있어요? 10개의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시그모이드 함수가 10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셉트가 10개고 코에피션트는 중간에 점점점 해가지고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몇 개인지 모르겠으니까 쉐입을 볼까요? 10개, 784개. 10개고 784개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개라는 의미는 10개의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곱해야 되는 가중치. 모든 변수에, 저기, 우리 식량화하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변수, 각각의 픽셀들의 가중치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첫 번째 픽셀에도 가중치 곱해줘야 되고, 두 번째 픽셀에도 가중치 곱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미지 샘플 하나당 784개가 있으니까 784개의 가중치가 있어야 되고, 확률은 10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784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사이클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신경만 만들어 보시면 얘가 행과 열이 이렇게 반전되어져서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SGD 클래시파이어가 찾은 그 총 파라미터의 개수는 여기서 7,810개, 그 다음에 여기서 10개, 그래서 7,850개, 7,850개의 파라미터를, W들을 찾은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프리딕트가 있어요. 프리딕트도 있고요. 프리딕트, PROB도 있어요.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도 있어요. 자, 요거 저장할 때 이렇게 할까요? 프리딕트, 프리, 음, 프리딕트 PR, OB, AS 이렇게 할게요. 요거 함수 이름 그대로 하면서 뒤에 S만 더 붙였어요. 음, 그러니까 예측 확률들이란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죄송해요. 아규먼트 넘겨야죠. 아규먼트는, 아규먼트는 여기 뭐 넘겨야 될까요? 트레인.
트레인 데이터인데 훈련할 때 스케일드 된 거 썼죠. 그러면 예측할 때도 스케일 된 걸 써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리쉐입 해야 돼요. 리쉐입을 그 4만 8천 개 그리고 2차원 배열로 이렇게 하셔야 얘가 나오죠. 자, 앞에서 5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쉐입 얘 쉐입이 어떻게 될까? 실행하지 않더라도 쉐입이 어떻게 될 건지 아셔야 돼요. 샘플 몇 개 있어요? 4만 8천 개 있어요. 샘플 한 개당 몇 개의 확률이 나와야 돼요? 10개의 확률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죠?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확률이 10개가 있고, 이미지 샘플이 4만 8천 개가 있으니까, 4만 8천 개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10개씩 확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5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게요. 프리딕티 PROBS에서 앞에서 5개. 이게 10개,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10개의 확률이란 뜻이고, 너무 많죠? 2개만 해볼 거예요, 2개만. 네, 그냥 놔둘게요.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10개의 확률.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 다섯 번째 이미지. 자, 첫 번째 이미지만 볼게요. 어떤 숫자가 가장 큰지 보세요. 10에 마이너스 1승이 있는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거 2.3에 10에 마이너스 1이니까 0.23인데? 그럼 23%란 뜻이고, 요건 23%. 이거는 10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란 뜻이고, 얘가 제일 큰 것 같네요. 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이니까 69%란 뜻이에요. 69%. 그럼 아마 예측을, 얘로 예측을 할 거예요. 얘. 몇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 인덱스로 보면 9, 8, 7, 6. 인덱스 6번이에요. 인덱스 6번의 확률이 제일 크니까 예측 레이블이 6이 되는 거예요. 그 문서를 보시면 6이 어떤 종류인지 나오겠죠? 예, 그렇게 예측을 할 거다라는 뜻이고, 그럼 정말 맞는, 예측값하고 볼게요. 프리딕츠라고 할게요. 프리딕츠. sgd.predict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train, 데이터 scaled 역시 마찬가지로 유시. 자, 그리고 앞에서 5개를, 얘는 쉐입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는 1차원 배열이에요. 확률을 줄 게 아니죠. 그냥 레이블이 0이냐, 2냐, 3이냐 이것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미지가 티셔츠냐, 바지냐, 운동화냐 이것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원 배열이에요. 얘는. 프리딕트는 1차원 배열이고 프리딕트 PROB는 2차원 배열.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프리딕트 여기서도 앞에서 5개만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었었냐 하면 첫 번째 이미지에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미지인데 첫 번째 이미지에서 숫자가 제일 큰 게 0.69. 그래서 여기가 인덱스 6번. 인덱스 6번.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미지인데 두 번째 이미지에서 숫자가 제일 큰 게 여기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75%. 인덱스 0번. 이렇게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가장 큰 확률, 가장 큰 확률로 예측값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맥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측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예측값들을 찾았으니까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해서 정확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확도 계산하는 함수도 임포트를 안 했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음.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사이클런에서 사이클런 매트릭스 여기에 임포트 하시는데 accuracy score 요거 임포트 할게요. 임포트. 실제값과 그다음에 예측값이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정확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accuracy score. 자, 그러면은 우리 계산했었던 대로 쭉 가서 훈련 셋에서의 accuracy score예요. 실제값은 트레인 타겟이 실제값이고요. 그다음에 풀이 빅츠가 예측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훈련 셋.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 85% 정도네요. 그죠? 85%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코드는 여기까지 만들어 드릴 건데,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검증 셋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어, 밸리데이션 데이터, 밸리데이션 타겟, 이렇게 만들어 둔 거 있잖아요. 검증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하셔서 출력 한번 해보세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잘 되시죠? 잘 되시죠? 잘 되셔야 돼요. 안 되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